네, 두 번째 주제입니다. 이준석 경찰 소환 통보. 호텔 지하에서 접대가 있었고 바로 옆에는 호텔에서 스위트룸에서 이제 성매매가 있었던 게 맞고 굉장히 구체적 진술이 있고 다 합치면 한 20몇 번이에요. 소위 윤핵관이라고 분류되는 의원 하나가 또 만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정치인들이 뭐 그렇게 경찰 만날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. 수사기관의 범죄 의혹과 관련된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. 그제인데요. 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한 겁니다. 이 전 대표 측은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서정욱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. 실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? 그게 공소시효가요. 네. 공소시효가 이게 2015년 추석 선물이에요. 그때가 아마 이게 9월 한 27일쯤 됐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9월 27일이 7년 공소시효가 만료일이거든요. 그럼 올해 9월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네요? 그렇죠. 한 어허. 20일도 안 남은 거죠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예. 이제 빨리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했고요. 아마 이제 혐의는 두 개 같습니다. 뭐냐면 이제 그 알선 수재 있잖아요. 알선 수재. 네. 이거는 이제 그 성상납 김성진의 주장이에요. 성상납 두 번은 2013년인데. 근데 공소시효가 7년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접대까지 다 포함해서 20여 차례 접대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으면 시효가 남아 있는 거고요. 근데 그 포괄일죄로 못 보고 별개로 보면 이게 시효가 지나갈 수도 있는 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핵심 쟁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김철근 실장을 보내서 각서를 받아온 거 있잖아요. 예. 네. 이게 과연 증거인멸 되는가? 왜냐하면 이게 증거인멸이라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죠. 예. 주로 이게 증거를 폐기하는 게 인멸인데 이거는 허위 증거를 하나 만들어냈잖아요. 각서를 작출이랍니다. 이거는 이게 판례가 좀 오락가락해요. 어떤 거는 이게 된다는 판례도 있고 안 된다는 판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증거인멸 교사가 상당히 중요한 또 이게 쟁점으로 떠오릅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이준석 대표 경찰 소환 시점은 추석 연휴가 좀 지나고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고요.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최근에 이제 원투펀치가 들어왔습니다. 하나는 지금 이제 경찰 조사고요. 당 내에서는 윤리위에서 또 약간 펀치가 들어온 모양새입니다. 관련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만나보시죠.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. 개고기, 양두구육,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,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.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어제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사실상 예고하면서 좀 갈등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예.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얹혀지는 추가 징계는 하책 중에 하책 아닌가. 이준석 대표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도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회의적입니다. 네, 돌아올 수까지 없는 상황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가 징계가 나온다면 이 전 대표 탈당 권유나 제명 둘 중 하나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 일각에서는 제명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. 박상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지금 이 전 대표에게 탈당 권유나 제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사실상 당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더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. 자, 여기서 계속 좀 집권 여당으로서 풀어야 될 부분은
뭔가 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찾기 위해서는 정치적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뭐 더 이상 윤 대통령에게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아라 이런 뭐 품어라 이런 말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걸 인정하지만 네. 여기에서 자꾸 뭐 도로 또 비대위고 또 그 조호영이냐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치고 짜증이 나고 있어요. 사실 집권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서로에게 한 발씩 물러설 수 있는 그런 탈출구, 출구 네. 전략이 지금은 나와야 될 때가 아니냐. 여기서 그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아 있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다음번에 강도 높은 그 층이 높은 징계를 내린다고 해서 이 전 대표가 수용을 하겠습니까? 오히려 저는 이 전 대표의 길을 더 돕고서 정치적인 해법을 어렵게 하면서 여권의 이 난맥이 더 그 심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. 예. 네. 사실 의미가 없는 윤리심판원의 아까 그 박정하 대변인 얘기 있지만 9개 단계 중에 제일 밑에가 하지하책이거든요. 예. 저도 동의합니다. 네. 자, 지금 뭐 국민의힘은 지금 가처분이 약간 남발되고 있는 양상이죠. 이준석 대표가 벌써 3번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한번 그래픽 좀 주세요. 자, 첫 번째 가처분 신청 낸 거는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용이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것이고 2차 가처분 신청도 냈어요. 그러니까 비대위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 가처분. 그리고 3차 또 냈죠.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주십시오. 못 열게 해주세요. 이렇게 냈는데 이게 14일 날 동시에 똑같은 판사가 황정수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가처분 한 6개, 7개 나올 것 같아요. 아마 거의 모든 스텝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다 가처분한다. 같고요. 아. 결국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롭게 이렇게 설립되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겠죠. 이번 정국이가 당헌 개정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. 그 뒤에 만약에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가처분 대상이 그때는 뭐 나오면 나온 대로 또 대응하겠죠. 지금 우리 당이 당헌을 바꾸겠다는데 그걸 금지할 이유가 있나요? 자, 이준석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또 하나 글을 올렸거든요. 그런데 네. 보세요.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잖아요. 그런데 이걸 그냥 글을 보시지 말고요. 세로에 있는 첫 번째 글자들만 한번 봐주세요. 윤, 이, 위. 저게 뭐겠어요? 윤리위. 윤리위를 겨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. 윤이위, 저 세로로 저렇게 일부러 윤리위를 저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. 최병훈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쨌든 가처분이 남발되고 있는데 이거 인용 또 되면은 국민의힘은 또 도돌이표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전망하세요? 국민의힘에 그 율사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황정수 부장판사보다는 다 선배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 그 율사들은 이거 황정수 부장판사가 잘못 판단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떤 집행력이 뒷받침되는 거는 판사의 결정이란 말이죠. 네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똑같은 판사가 이 가처분을 심리한다?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그 먼저 1차 가처분을 그 심리했을 때와 비슷한 취지 결론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럼 들고 인용되면 또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되면 이게 네. 이제 뭐가 문제냐면 네. 전국위원회를 그 열지 못하도록 해달라. 이거는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. 예. 다만 이제 비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저 2차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. 예. 네. 저거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에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할 때는 그 신청을 할 때는 비대위원들은 아직 지명이 안 됐을 때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첫 번째 그 가처분 심리를 할 때는 비대위원 부분은 아예 판단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어요. 네. 근데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을 하면 제가 그냥 나름대로 법조인은 아니지만 해석해 보건대는 국민의힘이 8월 5일 그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. 저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졌거든요. 예. 그 취지 연장선상에서 보면 저것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죠. 아하, 네. 좀 받아들여지면 또 다시 이제 비대위 자체가 지금 효력이 없는 게 되잖아요. 예.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박상규 의원 자꾸 뭐 정치적 해법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자꾸 정당 내부의 일을 법원에다가 자꾸 맡겨서 이 운명을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가. 참으로 이거야말로 정당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. 특히 집권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다. 네. 집권당의 뭐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또 중진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.
뭐 어떤 형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.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. 네. 사실 좀 시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처분 신문기일이 14일이거든요. 오늘 3일이니까 11일 정도 또 시간이 있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 측과 소위 국민의힘 간에 뭐 절묘한 정치적 타협점이 좀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.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